안녕하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정우진입니다. 오늘은 AI, 인공지능 비즈니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비즈니스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목차는 그래서 간단히 왜, why를 시작으로 해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how 할 것인지를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AI, 인공지능 비즈니스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글로벌 시장 전문 리서치 기관인 가트너는 AI 기술은 2020년까지 거의 모든 새로운 소프트웨어 제품에 적용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2020년까지 30% 이상의 CIO들에게 투자 우선순위에 5위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DC는 인공지능 솔루션 시장이 2020년에 연평균 성장률이 55.1%로 47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비즈니스는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마존은 AI, 인공 비즈니스의 혁신을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성인식 기반의 가상비서 서비스인 알렉사, 그리고 이런 최근 알렉사가 다양한 디바이스로 인베디드되고 연계돼서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닷컴의 가장 혁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물류센터의 경우 로봇 기반의 물류 자동화되어서 아마존 프라임데이나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이 주문이 몰리는 경우에도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인식의 경우에는 에코룩이라는 머신러닝 기반의 패션 스타일 조언해주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컴퓨터 비전용 전문 카메라인 딥런즈가 런칭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무인 노 체크아웃 스토어인 아마존고와 최근 시범 서비스인 무인 드론 배송과 같은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아마존의 인공지능의 혁신을 기반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AI 비즈니스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I는 일단 혁신을 리딩하고 고객과 시장에 혁신을 제공하는 그리고 가장 경쟁자와 우선순위를 해줄 수 있는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I는 IoT와 결합되어 모든 것을 연결하고 그러한 것들을 서비스와 명령 및 조종하는 것으로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AI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유치하고 데이터를 생성하고 획득해서 결국 학습과 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심에 인공지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의 성숙도, 특히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최근 비즈니스 인사이드라고 하는 미디어 기관에서 인공지능 전문 연구원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미래에 기계가 어느 정도쯤에 인간의 다양한 업무가 대체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언어 번역은 2024년이 되어야 완전히 대체되고 수필이라고 하는 에세이는 2026년에야 고등학생 수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61년까지 모든 인권 작업이 자동화되고 완전히 사람을 대체하는 것은 2136년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AI 인공지능 비즈니스는 아직도 진화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혁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는 AI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AI 기술이 현재
수준과 그러니까 진화와 혁신에 맞춰서 그 기술을 우리 시장과 고객에게 어느 정도 수준에 그리고 어느 정도에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는 1944년 AI가 탄생하면서 지금까지 두 번의 겨울이 있었다고 합니다. AI가 항상 융성됐을 때마다 많은 기대감과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희망은 있었지만 실제로 컴퓨팅 환경이 받쳐주지 않거나 더 이상 연구가 실행이 되지 않은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AI는 딥러닝과 머신러닝 그리고 컴퓨팅 환경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3차 AI 붐은 겨울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기술 로드맵도 다양한 기술과 로드맵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머신러닝, 기계학습과 신경망 네트워크라고 하는 뉴럴 네트워크로 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모든 기술들이 오픈소스화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알고리즘들이 다양한 논문과 발표가 되면서 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혁신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에 대해서 새로운 뉴 컴퓨팅 시대의 도래가 됐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PC 컴퓨터,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는 모바일 퍼스트에서 넥스트 컴퓨팅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PC 컴퓨터는 저희를 3, 40년 이상 지배해왔던 가장 큰 IT의 핵심 요소였고요. 스마트폰은 2007년에 스마트폰이 발표되고 나서 작년 2017년에 10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디바이스, 터치 기반으로 이 사용자 경험이 최적화된 지가 이제 10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AI,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들은 어떤 컴퓨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까요? 요즘 이러한 컴퓨팅을 프릭션리스 컴퓨팅, 즉 마찰이 없는 컴퓨팅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C 컴퓨터에 있는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면까지도 없고 스마트폰에 우리가 터치 기반으로 다양한 앱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 사라진 오로지 사람의 인식으로만 반영되는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마찰들이 다 사라진 프랙션리스 컴퓨팅이 지금 AI의 컴퓨팅 환경을 가장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바이스들은, 이러한 컴퓨팅 환경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디바이스마다 센서가 있고 그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그 디바이스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액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계의 학습이라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단순히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만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지와 인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로 데이터가 액션을 하고 그 액션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분야가 지금 인공지능에서의 모든 분야가 바로 이 러닝, 학습에 투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IoT, 그 밖에 다른 최신 IT 트렌드와 결합이 돼서 융합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IoT가 결합이 돼서 AIoT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드로 진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결국 IoT가 디바이스의 다양한 부분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결합되어 디바이스의 인공지능 디바이스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IoT는 단순히 모바일로 연계를 하고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IoT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까지 탑재되어 확대되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IoT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AI, 즉 인공지능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IoT는 사물 인터넷으로 각 디바이스가 연결돼서 결국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취합하고 액션을 하는 바로 엣지, 즉 끝단에 있는 사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IoT도 엣지 컴퓨팅이라고 확대가 돼가고 있는데요. 결국 이 IoT는 인공지능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사물과 연결을 시키는 게이트웨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데이터들이 모이고 취합되면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결국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데이터를 다 모아서 그리고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야지만 바로 액션을 하고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기반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빅데이터는 이런 것들을 캡처하고 축적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I가 결국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IoT, 빅데이터와 연계되어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결합돼서 새로운 디바이스와 서비스와 상품 같은 다양한 요소들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공지능의 단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제품이 발표되고 서비스가 런칭되는 것을 보면 현재의 수준은 대부분이 특정 값에 도달하거나 특정 기준의 반응을 보이는 룰 기반의 단순 제어 프로그램이 디바이스에 장착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룰 기반으로 자동으로 작동되거나 원격으로 관리되는 것이 현재 인공지능의 수준이고 바로 그러한 패턴으로 사전에 예측하고 진단하는 것이 현재의 디바이스들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 알파고와 같은 바둑, 그리고 체스, 장기, 큐브와 같은 퍼즐이나 확률이 있는 어느 정도 경우의 수가 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다양하게 상황에 맞춰서 그 게임을 풀어나가는 알고리즘이 연구가 되고 그런 것들을 적절히 판단하고 추론하고 탐색하여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서 가장 빠르게 혁신을 보고 있는 분야였습니다. 다만 이 분야는 실제 비즈니스 환경이나 다양한 변화무쌍한 우리의 환경을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은 지금 현재 물류센터에 있는 로봇과 같이 다양한 변수와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고 바로 자동적으로 판단하면서 그리고 기계학습을 통해서 데이터의 규칙이나 지식을 스스로 학습하고 패턴을 인식하는 그런 로봇이 나오게 됐고요. 급기야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생각한 것들, 사람이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하는 딥러닝 기반의 알렉사와 같은 디바이스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런 것은 이미지,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와 같은 AI 분야의 다양한 분야 쪽으로 확대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궁극적인 AI의 방향은 지속적인 학습으로 진화하는 러닝 모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간에 가까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AI 도입은 지금 현재 어느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통계 자료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하이텍, 제조산업과 텔레커뮤니케이션, 통신산업에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와 같은 자동차 회사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제조회사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핀테크를 비롯한 디지털 뱅킹으로 혁신을 하고 있는 금융 분야 그 밖에 미디어와 유통, 리테일 분야에서 상당히 빠르게 AI 부분이 도입이 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이노베이션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AI 비즈니스로 대변될 정도로 빠르게 혁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분야별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금융 쪽의 디지털 뱅킹이라든지 유통의 퓨처 스토어나 그리고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같은 새로운 트렌드들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AI 인공지능 분야가 글로벌하게 비즈니스 투자에 대한 현황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어 처리 기반의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 같은 디바이스보다는 실제로는 이미지 인식 기반의 컴퓨터 비전이나 그리고 실제 데이터 학습 기반으로 하고 있는 머신러닝 분야가 가장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실제로 자연어 처리라든지 자율주행 같은 분야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현재 자연어 처리 기반의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가 화두지만 실제로 앞으로는 이미지 인식과 머신러닝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야는 AI 어플리케이션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먼저 처리 및 예측 기반의 진행화된 비즈니스 BI라고 하죠. 이 부분의 혁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전 인지와 예측 기반의 다양한 장치와 디바이스들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탐색하고 맞춤형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결국 사람이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룹핑하고 필터링해서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예측을 모델하는 수요를 예측한다거나 재고를 사전에 판단한다거나 다양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 인식이라고 하는 컴퓨터 비전 분야는 자율주행 및 드론, 그리고 이커머스에서 개인화 및 추천, 그리고 물류창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기반, 산업시설의 로봇 기반의 자동화,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다양한 진단과 그리고 다양한 진료를 위해서 인식을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부분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챗봇, 그리고 컨텐츠를 자동으로 분류해주고 기획해주고 추천해주는 컨텐츠, 그리고 음성 인식 기반의 스마트홈, 그리고 텍스트를 자동으로 분석하거나 번역하거나 또는 퍼블리싱하는 텍스트 쪽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다양한 AI 응용 어플리케이션 분야가 있고 지금 우리는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각 업무별, 각 산업별, 각 비즈니스별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why? 왜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을 해야 될까요? 인공지능의 가장 큰 효과는 첫 번째, 자동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고, 우리가 물류, 배송을 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세스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이런 현재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제고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까지 고도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을 만들어 왔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운영 분야와 관리 향상 부분의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용 제고와 최적화뿐만 아니라 보다 향상되고 신규 혁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신규 추가된 기능과 개선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가능해지고 우리가 직접 고객 또는 현장에 확대되거나 확장하여 지원할 수 없는 부분도 실시간으로 바로 머신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혁신과 발명은 기존의 혁신에서 한계를 느꼈다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분야를 발굴 및 개척할 수 있고 산업 업종 전문 역량과 특히 AI 기술이 결합해서 새로운 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공지능의 정의는 사전적 의미로 인텔리전스, 지능이라는 단어와 사람에 대한 부분이 결합이 된 거고요. 결국 인간의 지능은 무언가를 이해하고 배우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지능이 본능적 또는 자동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대신에 생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지능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간이 아닌 기계가 대체하는 것인데요. 그럼 여기 또 생각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하게 됩니다.
생각이란 것은 문제를 고려하거나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두뇌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기계가 인간의 두뇌를 사용하는 행위가 되겠는데요.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지능이 바로 문제를 풀고 결정을 내리기 위한 배우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능력을 기계가 대체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인공지능의 지금 실상의 비즈니스적인 정의는 인간의 지능이 필요한 이런 작업, 특히 워크플로우나 프로세스상에서 이런 한 부분을 기계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능적인 기계, 결국 머신이 실제로 사람과 같이 반응하고 행동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특정 문제 영역에서 전문가 지식을 획득하고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인공지능은 완전히 사람을 대체하고 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고 있는 특정 분야에 사람과 기계가 상호작용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자동화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워크플로우와 프로세스를 찾아서 우리가 사람이 했던 내용을 기계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시는 그림처럼 이 번역 프로세스의 AI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다 번역을 하고 그 번역을 감수하고 그리고 그걸 리뷰를 통해서 최종 번역을 확정했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보완되고 끊임없이 자동으로 보완 확장해서 최종적으로 리뷰와 피드백을 통한 퍼블리싱이 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프로세스와 워크플로우를 찾는 것이 지금 인공지능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기술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딥러닝, 머신러닝, AI라고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딥러닝은 다차원 신경 네트워크를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노출시켜서 음성이나 이미지 인식과 같은 작업들을 수행해서 소프트웨어 자체가 학습하도록 허용하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기계 학습이라고 하는 머신러닝의 하위 집합입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기계 학습은 경험이 있는 작업에서 기계를 향상시켜서 난해한 그런 통계와 그런 통계 기술을 포함하는 AI 인공지능의 하위 집합입니다. 결국 딥러닝은 머신러닝에 포함되어 있고 머신러닝은 딥러닝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바로 이러한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다 포함하면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어떤 룰 베이스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트리나 다양한 기계학습 딥러닝까지도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총합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딥러닝과 머신러닝 AI는 서로 따로 떨어져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속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확대되고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에 포커싱했습니다. 기술에 집중을 했죠. 근데 인공지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비즈니스 비포 테크놀로지, 기술 이전에 비즈니스를 봐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서비스를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런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프로세스, 워크플로우, 즉 시나리오 기반의 패턴과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을 좀 더 혁신하게 하고 가속하게 하는 요소로서 다양한 프로세스와 시나리오를 우리는 이제 살펴보고 인공지능 도입 요소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데이터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결국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데이터 모델 기반에 우리가 계속해서 데이터 모델링을 진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그런 알고리즘과 패턴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화시키면서 정확도를 높이거나 그리고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보다 기계가 좀 더 자동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학습을 시키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서비스, 비즈니스 시나리오와 프로세스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에 입각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플랫폼을 우리가 기존에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다양한 AI 플랫폼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서 또 다른 새로운 AI 플랫폼을 만들 것인지 결국 이 부분을 결정하고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 어떤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인데 이것은 역으로 보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유즈 케이스 예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와 서플라이 체인, SCM 상에서의 실제로 사례들을 보면요. 프레딕티브 메인터넌스라고 하는 예측, 사전 인지 기반의 유지 보수 관리 체계가 있을 수 있고요. 프로덕트 디자인, 즉 상품 설계, 상품 디자인을 지원하는 쪽, 그 다음에 안전, 그리고 재고 관리, 그리고 상품 가격에 대한 최적화, 그리고 수요와 프로덕션, 생산 계획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로봇에 의한 모든 작업 공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디맨드 포캐스팅이라는 수요 예측, 그리고 품질 예방에 의한 포캐스팅을 할 수 있고요. 루코즈 어널리스트라고 해서 원인과 실제로 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다양한 보안과 그리고 안전, 그리고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탐지하고 그리고 모든 장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이런 부분으로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 아마존의 경우 아마존이 창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서비스 분야, 모든 혁신 분야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깊이 반영된 이런 서비스로서 지속적으로 차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상품 추천, 즉 아마존닷컴의 가장 큰 핵심 역량이죠. 두 번째로 물류센터의 로봇. 저희가 갖고 있는 로봇은 사람이 리모트로 원격으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 스스로가 물건 위치를 파악하고 상품을 패킹하고 그 다음에 최종 배송, 딜리버리 될 때까지의 모든 중간 과정을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음성인식 기반의 가상 서비스인 알렉사, 그리고 저희는 글로벌 오퍼레이션, 글로벌 운영을 위한 머신러닝 기반의 SCM을 이미 도입했고요. 그리고 자연어 처리 기반의 고객 컨택센터, 그리고 최근에 딥러닝 기반의 무결제 쇼핑이라고 하는 아마존고까지 상당히 많은 분야의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를 혁신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러한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을 어떻게 찾아내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존 AI의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사례를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뉴스 미디어 업체는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경기 스코어 결과를 사람이 특히 기자가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머신이 실시간으로 경기 결과를 입력하는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복잡하고 많은 지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사실 팩트를 빠르게 전달하고 그것들을 퍼블리싱하는 것도 인간이 아닌 머신이 더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지난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와 집계에 대한 통계를 만들 때 모든 데이터를
시스템상에 반영하고 그것들을 자동으로 계산해야 지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인간이 그리고 특히 각 프로세스 단위별로 우리가 취합하고 했던 데이터 작업을 이제는 바로 데이터가 나오면 실제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개인화된 그리고 다양한 그래프로 차트로 보여줄 수 있도록 자동화된 데이터 집계 분석 프로그램을 머신러닝 기반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거의 한 500개 정도 타입의 보고서 타입과 분석 및 결과를 원하는 사람에 맞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그런 인간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쉽고 빠르게 처리돼야 되는 인간의 어떤 한 작업의 결과를 기계가 대신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여행, 그 다음에 관광 관련된 에이전시, 즉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익스피디아입니다.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행 관련된 다양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항공 예약 검색이나 호텔 검색과 같은 부분은 상당히 많은 조건과 많은 내용을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검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검색 결과를 좀 더 최상의 요금과 최적의 그 사람이 원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3초 내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보낼 수 있는 검색 쪽에 결과 쪽에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밖에 챗봇이나 개인화 그리고 부정적인 온라인 접근에 대한 탐지하는 부분 같은 부분을 머신러닝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익스피디아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처음으로 호텔을 예약하는 부분을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했는데요. 결국 메신저 챗봇을 통해서 실제로 호텔을 선택하고 호텔의 방의 룸의 타입이나 다양한 옵션을 결정하고 실제로 결제까지 이르는 부분을 시범 도입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AI의 우리 업종별, 산업별 다양한 부분에 확대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핀터레스트와 넷플릭스의 사례인데요. 핀터레스트의 경우는 이미지 기반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죠. 그래서 결국 핀터레스트는 수많은 이미지를 자동으로 인지하고 자동으로 태깅해서 결국 사람이 굳이 다 태깅하지 않아도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넷플릭스는 영화, 드라마에 대한 추천 엔진 서비스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보다 많은 고객들이 개인화된 그리고 추천된 다양한 콘텐츠를 받아보면서 더 많은 시간을 넷플릭스에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고요. 이런 모델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프로세스나 워크플로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먼저 봇에 대한 도입 유형을 살펴보면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 얘기하는 봇은 챗봇과 같은 형태도 있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IoT와 연결된 봇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요즘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봇 서비스로는 정보봇 서비스가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봇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고객들이 매일 일상적인 질의와 이런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서비스가 되겠죠. 뉴스를 업데이트한다든지 날씨 정보나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한 스코어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어플리케이션 봇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그런 정보와 그리고 실행되는 것들을 인터페이스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티켓을 예약한다든지 식사를 주문한다든지 레스토랑을 예약한다든지 은행 계좌에서의 이력을 정보를 업데이트된 것들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어플리케이션과 연동 인터페이스에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 생산성 봇, 즉 기업 내에 엔터프라이즈의 프로덕티비티 봇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업무에 있어서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 과정상에서 지원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ERP나 SCM이나 마케팅이나 HR, 다양한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서 매출을 확인한다든지 마케팅 상황과 결과를 파악한다든지 실시간 재고와 주문을 파악하는
이러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oT 봇은 사물 인터넷과 결합이 되는데요. 결국 디바이스와 상호작용을 해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대화가 가능한 것을 얘기합니다. 웨어러블, 즉 원격 어플리케이션이나 자동화가 해당되겠습니다. 봇의 다이얼로그 스트럭처, 즉 상세적으로 대화 시나리오를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은 이런 시나리오가 패턴과 타입을 찾아야 되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챗봇에서는 고객이 의도하고자 하는 인텐스, 관심이라는 분야와 그리고 실제로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한 그리고 입력을 했을 때 텍스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것들을 대답하거나 우리가 필요한 입력 데이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결국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이러한 플로우를 가지게 되는데요. 결국 봇을 우리가 구성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화형 그리고 시나리오나 패턴에 따라서 다양한 답을 얻을 수 있고 그 답을 실행할 수 있도록 먼저 구조화하고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면서 체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부분과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결국 머신러닝과 딥러닝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첫 번째는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데이터를 설계하고 실험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수식, 즉 데이터 값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과 탐구,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에 대한 가시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시나리오와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데이터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클러스터링, 군집시켜서 그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예측하고 통계적으로 그리고 그런 패턴 기반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분석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2단계에서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알고리즘 그리고 학습 모델이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이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결과를 다시 모델링에 반영하고 그 모델링에 반영된 것을 다시 서비스에 런칭해서 A/B 테스트나 고객 반응을 통해서 또 즉각적으로 계산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만든 사례를 한번 볼까요? 아마존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레코멘드 시스템, 즉 추천 시스템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음악, 그리고 책, 각종 상품, 의류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이 일어나는데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당신을 위한 추천, 오늘의 딜, 그리고 당신이 브라우저 히스토리를 통해서 영감받았던 분에 대한 추천과 그리고 당신이 봤던 것들을 아이템 기반으로 어떤 상품을 더 추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다양한 메뉴를 갖고 있죠. 근데 이러한 모든 추천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추천 엔진에 의해서 상품이 기획되고 실제로 고객단에서 상품이 디스플레이, 즉 전시되는 것도 다 머신러닝에 의해서 머신이 직접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레코멘드 시스템의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고객의 경험을 개인화하고 향상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고 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추천 시스템을 하게 되면 정말 좋아지는 점들이 있는데요. 고객이 사이트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돼서 좀 더 재미나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데 자기가 모자라거나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추천하고 제공해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결국 이것은 단순히 머신이 추천해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람이, 시스템과 사람이 상호작용해서 관련성 높은 그런 결과들을 그리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 상품을 구매했을 때 다양한 상품을 추천함으로써 보다 구매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레코멘드 시스템, 즉 추천 시스템에는 콜래보레이티브 필터링, 즉 협업 필터링이라고 하는 부분을 모델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 기반의 추천으로서 특정 사용자가 동일한 패턴을 보이거나 그런 항목에 대해서 또는 그런 등급에 대해서 우리가 가중평균을 취해서 해당 항목의 예상 평점으로 이 사람이 했을 경우에
그와 유사한 사람이 어떤 정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이템 베이스 레코멘더라고 해서 아이템 항목 기반의 추천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아이템별로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상품에 대한 추천을 가져가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실제로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을 하는 방법 모델링이 됩니다. 다음으로 알렉사에 들어가는 머신 그리고 딥러닝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사의 경우는 오토매틱 스피치 레코그니션하는 음성 인식 부분과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자연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이얼로그 매니저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화상에서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플리케이션하고 연동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거기서 발생된 대답을 텍스트를 스피치로 제공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안에서 우리는 스피커에 대한 지금 말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문장을 인지하기 위해서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가 의도하는 말을 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탐지하기 위한 다양한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앵커 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앵커 스피치 디텍션이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모델링과 그리고 정확하고 향상된 학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세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아마존의 AI, 머신러닝, 즉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솔루션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영역과 플랫폼 서비스 영역, 프레임워크와 인터페이스 영역으로 나뉩니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이미지 인식이나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인지와 인식, 그리고 번역, 그리고 TTS나 STT와 같은 기능들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비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중간에 있는 플랫폼 서비스는 우리가 머신러닝을 그리고 AI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모델링 그리고 실제로 이런 서비스들을 확대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데이터 학습을 하기 위한 플랫폼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레임워크 영역은 딥러닝 관련된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버, 인프라 환경, 스토리지 환경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요.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의 기본 환경과 또 연동이 되는 인터페이스가 되는 환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의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는 서비스 영역은 결국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바로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 특히 API를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솔루션 중심으로 사전에 다 빌드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 분석이나 텍스트 음성 변환이나 대화형 UX 같은 이런 서비스들을 바로바로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플랫폼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 과학자를 위한 데이터 과학자가 설계하기 위한 모델이고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매니지드, 관리되는 플랫폼으로 제공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런 환경을 구성하고 만드는데 제공되는 추가적인 작업들이 이제 필요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과학자들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다양한 새로운 AI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전문가적인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기 가능한 그런 환경이 이제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오링고라는 사용자들이 무료로 언어를 배우는 동시에 크라우드 소싱의 방식의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듀오링고는 1억 7천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성을 듣고 직접 말하고 학습하는 언어교육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사용자가 이제 간단히 언어를 설정하고 간단한 문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속도의 음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단어에 대한 음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 소리내서 발음을 테스트하고 학습의 효과를 테스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듀오링고 아키텍처는 어떻게 될까요? 듀오링고는 이런 비용 절감과 네트워크 지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을 이제 병렬로 평행하게 다양하게 실시간 처리하기 위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의 다양한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단어의 요청, 학습에 대한 요청이 오면 큐 시스템을 통해서 텍스트들을 음성 파일들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TTS를 아마존 폴리로 이용하고 있고요. 이러한 폴리가 실제로 모바일 디바이스 단에 제공되기 위한 확장된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N을 연결을 통해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죠. 모바일 서비스까지 보다 실시간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런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마존 폴리는 매월 60억 개 이상의 활동을 구동시키고 80개 언어를 제공하는 이 사이트의 규모에 맞게 원어민, 즉 사람을 대신해서 꾸준한 퀄리티랑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다이나모DB라고 하는 노스컬 DB에서는 그런 항목들이 저장이 되고 초당 24,000개의 읽기랑 3,300개의 쓰기 활동이 가능한 그런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듀오링고가 바로 인공지능의 서비스와 시나리오 그리고 플랫폼까지도 구축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렉사의 그러면 서비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ASR, 자연어 처리, 그리고 다이얼로그 매니저, TTS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앱을 연계하기 위해서 결국 플랫폼을 클라우드형으로 만들게 된 것이고요. 그런 앱들을 연계하고 그리고 앱들과 함께 실제로 다양한 그 앱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ASK라고 하는 그 개발 툴kit과 그리고 실제로 아마존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바이스에 인베디드 될 수 있도록 하는 보이스 서비스에 대한 API까지 가는 그런 확대된 플랫폼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앞에 그 듀오링고 사례나 알렉사 사례와 같이 이러한 서비스를 우리가 어떻게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플랫폼으로 연결하고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AI 도입을 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뭘까요? 당연히 첫 번째로는 전문가의 부족, 두 번째는 기술과 스케일링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운영 시간, 그리고 비용, 그리고 그런 비용들을 투자에 대한 부분까지 엮여져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비용 효율적으로 쉽고 단순하게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만들 것이냐. 결국 여기에 AWS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AI 서비스가 바로 해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AI를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AI는 조직 그리고 컬처 모든 부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비즈니스 사례를 만들고 데이터를 집계해서 사전 분석한 다음에 AI 최적화된 툴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역량을 개선하면서 민첩한 테스트 학습 접근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어떻게 하면 업무 현장과 업무 프로세스 환경에 통합할 것인지 그리고 인간과 기계 인터페이스에 최적화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문화와 함께 결합이 돼서 AI가 주었던 인사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만들어 갈 것인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조직의 업무 전환과 업무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I를 실제로 도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POC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POC를 하기 위한 평가 기준 항목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실용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분야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가능성, 비즈니스에 대한 가치, 그리고 실제 실행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데이터는 정보 및 데이터 소스가 모두 사용 가능하고 액세스가 가능한지가 첫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비즈니스 가치는 결과가 측정 가능해야 되고 실제로 이것들의 성공 매트리스가 명확한지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정말 실행 가능한지가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가치를 보겠습니다. 이 AI POC를 통해서 매출 향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비용 절감하는 요소가 있는지, 위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사용자나 우리 직원들의 경험이 개선되고 향상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비용 단위 코스트와 결과가 실제로 투자 대비 효과가 극대화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다음으로 실행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목표가 식별되고 따라할 수가 있는지와 실행을 정말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결과가 측정 가능한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런 시스템들에 우리가 API로 접근을 하고 그런 작업 전달을 하거나
결과나 피드백을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가용성입니다. 결국 그런 결과가 행동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데이터가 행동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죠. 그리고 최종 사용자가 그런 규칙을 액세스하고 조작할 수 있으며, 그리고 사용 가능한 기록 데이터, 정말 이것들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인지, 그리고 시간에 따라 캡처를 할 수 있는지, 결국 이런 것들이 실시간, 그리고 실시간이 아닌 배치, 데이터 타겟팅이 가능해야 되고, 이러한 결과가 백엔드 시스템에 전달이 돼서 반영이 돼야 돼만 바로 액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OC 기준과 자격 대상 확인 목록을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는 사전에 제안을 드리고, 정말 이 비즈니스가 운영상의 이점을 추구할 수 있는지, 벽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분석과 기계학습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해야 되고, 어떤 소프트웨어로 해야지만 최적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격차는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서 POC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 오늘은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반으로 했을 때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